네, 집값 최근에 동향에 대해서 뭐 한 주 한 주 발표가 되고 있지만 그 한 주 한 주 흐름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미 전국 평균 매매가가 떨어졌고 2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29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하락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 지금 보니까 매매 가격 변동률 자체가 뚝뚝뚝뚝 그렇죠. 떨어지니 네. 아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구나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다 이거는 추세적인 흐름을 좀 봐야지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22년의 어떤 흐름과는 조금 약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폭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01, 0.01에서 0.09까지의 어떤 폭은 사실은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상보다 우리 고금리 기조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쵸. 그와 관련해서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어떤 저런 부분들에 대한 하락장 논란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많이 이제 승사가 되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 부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매물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매물 자체가 거래 체결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고 상당히 지금 시장 상황에서 서로 매도세와 매수세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시장을 조금 앞으로 전망하는 데 있어서 혹은 지금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수요와 공급 측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중간에 이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데 대해서 이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쪽의 서민이나 중산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상당히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2%대로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도 지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요 심리는 예상보다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지금 금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말 정도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조짐, 우리가 피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의 전환 부분의 가능성들이 지금 많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경우에 있어서 수요가 더욱더 심리가 위축되는 쪽으로 달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적 상황은 지금 예상보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악재가 지금 많이 이제 그 적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공급을 주로 담당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볼 때 좀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청약시장으로 주택시장에 달려가는 이유 자체가 시중의 일반 구축 아파트나 구축 건물보다도 실제 신축인 경우에 분양을 받을 때 한 30%의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게 굉장히 메리트인데요. 그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하나 사례를 보니까 동대문구에서는 국민평형 우리가 보통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분양가가 최고 14억 원에 체결되는 그런 1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강북구입니다. 강북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상황에서는 만일에 시장 상황의 어떤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한번 더 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올해의 경우에서도 사실 입주 물량이 한 3만 5천 정도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서울 시내의 경우 10,000호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부동산 114의 발표에 우리가 그걸 감안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지금 관망세 이후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흐름에 대해서는? 예, 뭐 전반적으로 좀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겨울철 비수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 같지는 않고요. 네네. 전체적으로는 그 가계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GDP 대비 우리가 100% 넘는다, 가계 네. 대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좀 증가폭을 막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 부동산이건 내지는 우리가 소위 재테크 상품인 주식이나 코인이건 네. 이게 어떤 내재 가치에 의해서 가격 변동된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유동성의 힘으로 많이 움직이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 그런 현상이 강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의 영향이 이제 아무래도 더 세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고 좌우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 뭐 12월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연초나 연중에서는 연말 되게 되면 금리가 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도 올해 내내 동결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연준에서 그래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좀 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예상치는 조금씩 틀립니다만 내년에 2, 3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좀 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 어떤 습득력이 빨라졌기 때문에 2, 3분기에 인하된다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도 움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는 뭐 그냥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상반기에 어떤 그 한국은행이나 연준의 어떤 발표를 보고 나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조금씩 준비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추세적인 하향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잠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수요가 좀 붙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